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총선, 4.15 총선, 이번에야말로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살릴 기회가 왔습니다. 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정당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선대위 총괄본부장 이진복 본부장을 모시고 대한민국 어떻게 살릴 건지, 이번 선거 어떻게 이길 건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창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신의 한수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예. 사실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한수와 또 우리 이 신의 한수를 시청하고 있는 많은 분들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정권이 폭정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가야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우리 이진복 본부장님을 굉장히 존경을 해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방송에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제 일부러 이렇게 편집해서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편집 안 되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 이유가 네. 제가 보니까 네. 예전부터 들었는데 네. 의리와 충성심이 대단하시다. 한 번 충성하기로 맺은 대상에 대해서는 절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 이분만큼은 진짜 진국이다. 제가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사실 정치판에 비교적 좀 오래 됐어요, 온 지가. 네. 한 42년 전에 박관용 의장을 처음 뵀죠.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관용 의장을 모시고 있게 됐고,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게 될 때도 제가 박관용 의장인데 의논을 했어요. 예. 제가 의장님을 평생 모셨는데 또 다른 분을 모셔야 될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또 사실 최근에 뭐 우리 한교안 대표님 참 어려운 상황에 정치도 하지 않았던 분이 뛰어들어서 나라 구하겠다고 이렇게 와 있는데 많은 어려움 있고 변화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래도 한교안 대표도 지켜야 되지만은 이 당과 나라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있을 때 좀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뭐 진정성이라는 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됐든 또 황교안 대표가 됐던 우리 박관영 의장님이 됐던 진정성이라는 거는 모두 다 공이다, 다 인정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진정성을 잘 보필하셨던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정성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의리의 화신으로 알려지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동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동네에서 이진복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름만 내도 당선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희생을 하실 수가 있었나요? 고민이 많았죠. 네. 저도 뭐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 정치를 그만둘라 그랬습니다. 예. 저도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옳지 않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죠. 그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당시에 그만둘라 했지만은 우리 동래구의 구민들이 저를 찍어주셨는데 4년간 일해라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건 모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또 한교안 대표가 나타나게 되었고 열심히 또 당을 재건하는 데 힘을 쓰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번에 2월 7일 날 우리가 3월 7일 날 통합대회를 할 때 네. 그때 제가 이 정도 같으면 당이 100%는 아니래도 한 89%는 90%는 복원이 됐구나 예. 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둬도 되겠다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리고 네. 또 다른 동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막 개혁을 한다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의원을 사실은 잘라내게 됐어요. 예. 그 컷오프가 정말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쟁이 될 수도 있고 선거 때마다 그 논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많은 의원들인데 참 아픔이 간 것 같아서 네. 총선을 총괄 기획했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좋겠다 예. 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결정적으로 그만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는 42년간 정치판에 있었습니다. 예. 제가 유권자인데 5번의 표열 심판을 받았는데 좀 많이 했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정치는 손가락질 받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정치를 보는 국민의 시각이 다 좋게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도 예. 아프고, 또 이만할 때 그래도 이진복이가 참 잘한다라는 소리 할 때 비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조금이라도 받을 때 떠나자라는 생각을 했고, 동래구는 저가 아니더라도 예. 좀 깨끗하고 신선한 사람이면 예. 나가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동네는 지금 걱정 없죠? 아이, 선거는 끝까지 해봐야죠. 예.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를 위해서 또 소를 또 희생하시고, 그런데 보통 희생하면은 거기서 또 그만둘 텐데 어찌되었든 또 선대위를 맡으셨어요. 아유, 저는 어디 안 쉬고 싶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당이 또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또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없다면 제가 당의 사랑을 받은 것도 있고 네.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는 것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길 가시고 계시는데 이번 선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따가 좀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부분은 조금 있다가 좀 뜸을 들였다 얘기를 하고요. 일단 미래통합당 승리해야 되니까 선거 전략, 뭐 주안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전략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때문에 예, 정책도 없고요. 예, 후보들이 대면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권자가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좁아졌죠. 그리고 우리 후보들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인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늦게 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유권자에게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후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접전을 벌이려는 지역들이 우리 본부에서 보기에는 많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언론도 전부 코로나만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마치 이 정부가 코로나를 정말 방역을 잘해가지고 국민들인데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정부가 코로나를 이용해서 선거를 치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선거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에는 정부 여당에게 유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코로나를 위기 전국으로 몰고 가서 이번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야당을 할 적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일주일이 멀다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당시에 이 사람들 거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렇죠. 부정선거한다고. 예, 근데 뭐 하물며 최근에 보면 예비군들 보존권까지 대통령이 직접 더 주겠다고 발표를 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마치 그 과거 자유당 시절이나 독재정권 시절에 퍼주기 하던 뭐 물건 나눠주고 뭐 돈 나눠주던 선거가 뭐가 다르냐고 저는 감히 생각을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선거대책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뾰족한 선거운동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 당에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 그렇죠. 후보들이 정말 밤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면 안 된다. 그렇죠. 새벽에도 먼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일부 후보들은 우리 유권자들이 보기에 그런 기대치를 못 미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수도권에서 참 힘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처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발품을 팔아야 된다. 아, 발품을 파는 네. 직접 뛰는 선거. 그럼요. 보든지 안 보든지 뭐 대면을 못 한다고 게으름 피우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후보는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직접 현장을 보든 안 보든 쫓아 나가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자전거라도 타고 나가야 되고 그것이 어렵다면 킥보드라도 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선거 차량들을 가지고 게릴라식 유세도 하면서 예. 이 정부의 3년간의 폭정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향후 2년은 얼마나 더 어려울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부 토해내야 된다. 아, 후보 본인의 당락도 중요하지만 후보가 잘못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여기서 요절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유일한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봅니다. 사실 뭐 신의 한수 같은 이 유튜브에서 적극적인 방송을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공중파들은 사실은 뭐 거의 다가 똑같은 뉴스, 예. 똑같은 내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답답하고 방법이 없는가 뭐 한숨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와 무관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온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선거 관련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좀 속이 시원해지네요. 왜냐면은 우리 이진복 본부장님도 선거 현장을 많이 뛰어보셨잖아요. 사실은 뭐 한두 번 뛰신 게 아니라 5번이나 뛰셔보셨는데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선거판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진짜 멘토처럼 잘 설명해 주셨네요. 뛰든 자전거를 타든 게릴라 유세를 하던 저는 속이 정말 시원하거든요. 예. 뭐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더 쓰는 것도 좋고요. 또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은 SNS 같은 걸 잘 그렇죠. 활용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의 선거운동,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는 선거운동도 겸해서 하는 것이 좀 좋다. 그러나 선거는 역시 전통적인 방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 저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얘기 들었는데 진짜 눈 마주치고 악수하는 것만큼 좋은 선거운동이 없다고 진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역시 선거의 베테랑답게 멘토로서 또 이번에는 진짜 선봉장 아닙니까? 선봉장으로 총괄 선대위 본부장, 본부장.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만의 선거가 아니라 진짜 전국 단위 선거를 갖다가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인지를 몰랐어요. 이 정도로 명백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은 이번 선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 아까 귀뜸해 주신 게 사전 투표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말인가요?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되냐면 네.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일부 단체들이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황교안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점검을 다 해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진짜 이 사전투표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안 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 지방선거나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모 언론이 지면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사전투표의 개표 결과나 본선거의 개표 결과가 거의 일치합니다. 사전투표에 표를 바꾸느니 표를 훼손했니 뭐 이런 소리들이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돕고 싶어. 그래서 오늘 여기 왔는데요.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서울 종로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걸 부산의 동래구에 보낸다. 그럼 거기서 찍은 표를 동래구까지 어떻게 보내느냐. 그 과정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전투표를 한 것을 그러면 투표한 걸 봉투에 봉해가지고 풀칠을 해서 그걸 전부 모읍니다. 그 투표 용지와 그 봉투에는 전부 바코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훼손하게 되면 그 표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1차적으로 훼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보낼 적에 그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일어났던 투표 내용을 딱 전부 모아서 우편 배달부를 불러서 그거를 다 나눠줍니다. 그럼 우편 배달부가 그거 가지고 가서 중앙우체국에 전부 분리를 해가지고 전국 우체국에다가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훼손할 수 있고 바꾸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편부의 정상적인 업무를 지금까지 해왔는 업무를 우리가 전부 불신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등기 우편 이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 우리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불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편부들을 그런 식으로 불신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훼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그 표를 바꾸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 표가 도착해서 그 다음에 동래구에 도착을 했다. 동래구 선거관리는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그걸 전부 투표함에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열감지선까지 딱 해가지고 폐쇄된 공간에다가 CCTV 설치하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온 때마다 거길 투표 우리 당에서 추천한 사람, 다른 당에 추천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명하고 숫자 파악하고 해가지고 봉인을 해가지고 넣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것을 누가 빼내가서 또 바꿀 수 있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거기에는 잠금 장치들을 하는데 플라스틱 봉인도 할 뿐만 아니고 스티커 봉인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지적했던 내용들을 CCTV도 없더라.
그걸 봉투가 막 훼손되어 왔더라. 예. 등등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 점검을 했고 예. 지금 후보들인데도 현장에 전부 다 가라. 예. 가서 매일 그런 걸 점검을 해라. 예. 이렇게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이 끝까지 가서 그걸 바로 놓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투표를 꼭 아무 곳에서도 이제 다 주민센터에서 했다고 합시다. 그거를 여기 종로구에 있는 분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거를 그럼 종로구의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느냐, 예. 주민센터에? 그게 아니다. 그걸 전부 가지고 와서 그 간내 투표 모아놓는 곳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 거기도 CCTV하고 열선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도 봉인을 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혹시 포대 같은 그런 데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것이 그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예.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일리가 있겠다 싶어서 왜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 그리고 봉인을 제대로 하느냐를 제가 우리 팀들을 시켜서 확인을 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마다리 포대 같이 생긴 거기에다가 넣는 이유는 보관과 그걸 안에다가 넣는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훼손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히려 훼손을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또 하나는, 그러면 그 포대 주둥아리를 이렇게 끈으로 묶지 않습니까? 예. 이걸 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훼손하고 장난칠 수는 없느냐? 예. 그 부분은 절대 할 수 없도록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렇죠. 끈을 묶어서 스티커 같은 거로 다시 붙인다든지 네. 플라스틱 납땜 형식으로 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봉인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만에 하나 선거구마다 좀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들 보고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절대 그 현장은 참석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놨고 또 그런 것을 잘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투표소에 다 모아진 것을 11일까지 하고 12일, 15일 날 개표할 때 개표장까지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예. 그 보관하는데 지금 장난칠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뭐 계십니다. 한 5일 동안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도 당연히 폐쇄된 공간에다가 네. 넣고 열선도 딱 해놓고 사람이 지나가면 열선이 작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CCTV로 그 안에다가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놨습니다. 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CCTV를 다 설치해 놨으니까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부정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귀신이 고칼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우리 신의 한 수 신이 정말 탄복을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대한민국이 사실은 민주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마음 먹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절대 용납을 안 할 거라고 보고 그렇죠. 그건 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선거를 뭐 수십 년간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용인할 리는 없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단체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하고 같이 이번 선거에도 한번 봅시다. 네. 그리고 정말 이것이 부정투표, 부정선거, 부정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예. 또 앞으로도 이게 대해서 같이 대처를 합시다. 예. 그러나 이번 사전투표는 왜 해야 되느냐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에 길게 줄을 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감염 우려 때문에 1m 이상씩 띄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명만 서도 10m를 띄워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 오신 분들은 줄을 많이 섰네. 아이 못 기다리겠다. 가겠다. 아, 이렇게 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우려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투표 당일 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염 우려도 사실은 더 생길 수가 있고 밀도가 좁아지게 되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 불안하죠. 투표를 안 할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도 자충우돌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을 지금 입장을 시킬 건가 말 건장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이야, 이건 참 문제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게 올 때까지도 판단을 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다가 500억 정도의 마스크 비축할 수 있도록 예. 일회용 마스크라도 좀 비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교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 참. 근데 지금 이 양반들이 3월 중순에 발표할 적에는 마스크 없는 사람들이 오면 별도의 기표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소독을 하게 하고 투표를 하게 하겠다 했다가 그 또한 장소가 좁아서 못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또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아이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자충우돌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일회용 저 마스크를 한 장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는데 그게 무슨 기부 행위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고 대다수 국민들은 양식이 있습니다. 자기 마스크 가지고 갑니다. 예. 만에 하나, 100에 하나라도 진짜 마스크를 안 가져오는 사람이 못 가져오시는 분이 있다면 잊어버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 600원짜리라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아니 일단 지금 정권에서 주장하는 거는 면 마스크 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특별한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마스크만 구비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회용 마스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당일날 그렇게 가밀하게 되면 불안할 수 있고 예.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앞에 사전투표가 이틀 있지 않느냐. 예. 사전투표는 아무래도 본투표보다도 오는 분들이 작다 말입니다. 예. 물론 투표장이 구마다 동마다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예. 투표소보다는 현저하게 작습니다. 예. 그러나 저도 사전투표를 과거에 해봤습니다. 예.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오전에 뭐 거의 점심때쯤 또 붐비고 오후에는 또 한가해요. 네.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시까지는 또 한가하다고요. 그렇죠. 이런 시간대를 이용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저는 투표장에 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지지자들이 보통 언론이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 주변에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때 5, 60대 층이지 않느냐. 예. 5, 60대 층은 사실 또 기자 환자분들도 좀 계신다고요. 젊은 예. 분들보다 아무래도 뭐 몸을 많이 쓰고 또 혹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건강이 나쁜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특별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팽시같이 투표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투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우리 후보들이 좀 더 힘을 얻고 결과적으로 이 정부의 폭정을 멈출 수 있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6.25 사변 때도 우리 국민들은 투표를 했습니다. 그 그렇죠. 전쟁 중에도. 그럼요. 이 코로나 무서워서 이 정부를,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주저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들, 우리 지지자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예. 그 뭐 마스크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진짜 친구 보고 하나 사달라고 해서라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됐든 선관위와 기재부가 빨리 마스크를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우리 이진복 본부장님이 정말 명쾌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전까지만 보면은 저 기성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좌파 세력들이 사전 투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요즘은 입을 다 닫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도 뭔가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번 선거를 이렇게 정했나 봐요. 조용하게 예. 언론을 통해서 코로나로 국민들이 압박을 해서 아, 표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표해라 소리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문재인 지지율 뭐 50 몇 % 나온다. 그럼. 이런 거 활용하겠다는 네. 거죠. 우리가 그 게임수에 빠지면 안 되죠. 예. 사실 지금 총괄선대본부장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나라에서 정보 제일 많으실 텐데요. 여론 자꾸 보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50%다, 60%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실상은? 뭐 조사한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할 방법은 없고요. 네. 다만 저는 그 조사한 방법들, 설문조사들을 보면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사실 요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네. 하루 종일 손님 하나도 없는데 전화 와가지고 여론조사를 막 해야 되면 답을 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열이 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정부를 마치 이 정부가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전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감히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본토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는 대만이나 홍콩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예. 이런 나라에 우리처럼 확진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망자가 하나도 없는 나라도 부지기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확진자가 100명도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나가 살고 있는 곳에는 확진자가 없어요, 동남아에서. 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정말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중에서 최고로 많은 나라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정부가 사실 코로나를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초창기에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초창기에 결정이 돼서 잘못됐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아니 전부 다 사회활동해라, 예. 괜찮다 해서 또 전부 다 행사해라 그랬잖아요. 2월 13일경이었죠.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전부 다 행사하다가 갑자기 팍 풀어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라도 했습니까? 계속 잘난 척하고 잘하고 그렇죠. 있는 척만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외국에서는 극찬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나온 게 뭐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의 그 방역 체제를 배우고 싶다라고 네. 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아자찬이 막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확진자가 계속 늘지 않았습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지금도 50명씩 이렇게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면밀하게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말 맞는지 한번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할 시간도 없고 시스템도 없어서 지금 우리도 여러 군데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오면 뭐 그냥 한두 사람 이렇게 만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집단으로 모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정부가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명쾌하게 자료를 내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결코 작지 않은 숫자가 생기고 있는데도 그렇죠. 자아자찬만 하는 이 사람들, 분명히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심판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국민들이 심판해야죠. 최근에 우리 이진복 본부장께서 오마이뉴스 인터뷰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얘기하신 게 우리는 잃을 게 없지만은 저쪽은 터질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여튼 그것을 거의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보통 일반 보도하는데 저희는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말에 두세 개는 터진다라고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 전후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분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그 제보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점검들이 상당한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상당한 수준으로. 예, 주말쯤 되면 예, 국민들이 그걸 보시고 듣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정스럽게 볼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저희들은 사실 가진 게 없습니다. 예, 막 기껏 해가지고 말실수 좀 했다고 터지는 거 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예. 힘도 없기 때문에 터질래도 터질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뭐 그런 일들을 숨기고 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예, 지금까지 벌어진 것만 해도 우리가 정말 가반수 여성만 가질 수 있다면 제가 특검이라도 전부 다 만들어서 전부 예.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터질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김을 안 빼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을 안 빼기 위해서 이만큼만 하신다고 하는데요. 예, 이해찬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진복 본부장께서도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예, 주말 지나면 뭔가 나오겠죠. 어쨌든 상당한 수준까지는 여러 제보들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다까지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어찌되었든 미래통합당 승리하려면은 중요한 게 보수 진영의 무소속 후보들 어떻게든 좀 다독이든 아니면은 또 강하게 나가든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한석 두석 잃는 게 결국에는 또 타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랑비에 어쩌줄 수 있죠. 예. 저희들이 공천이 끝마치고 난 이후에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서 같이 생각을 동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무소속 출마를 예. 접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제 이제 인천 서구 을에 네. 후보들이 합의를 했죠. 예. 그래서 박종진 후보로 아마 결정이 된 거로 들었고요. 예.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충남의 당진에 예. 김동완 후보하고 정용진 후보입니까? 예. 두 분이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한 합의서를 쓰겠다라고, 예. 4시 반쯤 쓰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후보들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앞서서 이야기하는 건 예. 두 후보가 혹시 안 되면, 그렇죠. 또 제가 또 국민들에게 미안한 일을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안 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데가 아무리 해도 안 있더라고요. 되는.
근데 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은 당에서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후보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보들끼리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그러면 당에서는 용인하겠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아마 합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투표용지에 인쇄는 됐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까요. 예. 너무 걱정하시지는 말겠으나 그래도 제가 좀 센 질문은 드려야죠. 동네에서도 보수 후보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책임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 이유를. 솔직히 그분이 동네에 연구가 있는 분도 아니고 뭐 나를 핑계를 댄다는데 내가 그 양반을 최근에 만났던 전화를 해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솔직히 묻고 싶지만은 묻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 그냥 제가 위에 맡아서 하고 있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국민들이 알아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주실 겁니다. 네. 예.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찌되었던 미래통합당의 승리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예. 좀 도와주십시오. 4.15 총선 이번에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몇 번의 선거 기억하시죠?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싹 다 저쪽으로 뺏겨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까지 왔습니다. 대선에 졌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4.15 총선 승리해야 됩니다. 십시일반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당일에 가서 갑자기 열나고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사고 나면은 투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나가셔서 사전투표 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이진복 미래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냥 믿고 가서 사전투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조만간 이해찬도 터진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 스스로 밑밥을 깔았는데요. 이진복 총괄본부장도 지금 말씀을 하시죠. 상당 부분 제보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 예, 여러분들 계시는데, 예, 이번만큼은 좀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우리 동네에서 이진복 성대 총괄본부장 이름 팔면서 예, 나왔다고 하는 분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예,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 드렸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보수라면은 예, 스스로의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대한민국 승리하는 그날, 바로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는 그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승리하는 그날 4월 15일이 되길 기대하고요. 신의 한 수도 그때까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